네, 제이스미입니다. 29번부터 바로 갈게요. 34번까지 두 번째 해설 강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집중해서 시작할게요. 해볼게요. Conceptual model. 그러니까 개념적 모델이란 것은 이다. 일종의 explanation, 설명이라고 합니다. 설명. 그러니까 개념적 모델이란 건 일종의 설명을 말합니다. 보통 어떤 highly, 매우 simplified 될, 요렇게 괄호 닫을게. highly는 매우라고 해석할게요. 높게 아니에요. 매우, simplified 하면 단순화된 어떤 형태이다. 매우 단순화된 여기 사이에 뭐 form이라는 영어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우 단순화된 형태입니다. 개념적 모델이란 건 뭐의 형태냐? 뒤에 거 마무리할게요. 어떻게 무언가가 작동하는지에 대한 매우 단순한 형태의 일종의 설명을 우리는 개념적 모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개념적 모델이란 건 이런 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개념적 모델이라는 것은요, 우리 요 정도는 알죠? doesn't have to.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개념적 모델이라는 건 따라서 complete, 뭔가 완벽하거나 심지어 accurate,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as long as 라면 뭐뭐 하는 한 이란 뜻이죠. 뭐 하는 한? 이렇게 괄호 닫을까요? 즉, 그 개념적 모델이 useful, 유용하기만 하면 그렇게 완벽하거나 accurate, 정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개념적 모델이란 건 개념만 잡아주는 모델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단순한 형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이나 폴더나 아니면 아이콘 같은 거 you see, 너가 보게 되는 어떤 아이콘 같은 거. 어떤 아이콘이냐면 displayed 된 요가 PP야. 얘가 요렇게 꾸며주는 거야. 어디에 표시되는, 전시되는 이거냐면 당신의 컴퓨터 스크린상에,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파일이나 폴더나 아이콘 같은 거, 네가 보는 그런 것들은 됐죠? 이게 help가 동사가 되는 거야. 따라서 도와주죠. 사람들을 create,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할 때 요 help를 우리는 준사역동사라고 배웠고요.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이렇게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 키면 파일, 폴더, 아이콘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여러분들이 만드는데 도움이 된대요. 뭘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냐면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개념적 모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죠. 어떤 개념적 모델? 여러분들의 documents, 어떤 문서나 어떤 폴더 같은 거, inside, 어디 안에 있는? 바로 컴퓨터 안에 있는 하여튼 그런 것들의 어떤 개념적 모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뭐의 개념적 모델이냐면 어떤 당신의 뭐 태블릿 같은 거, 앱이나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그 스크린상에 올려져 있는 거. 하여튼 그런 것들의 이렇게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거야. 개념적 모델을 사람들이 만드는데 도움이 된대요. 뭐가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파일이나 폴더나 아이콘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개념적 이런 모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갈게요. In fact, 사실 there are no, 없다. 뭐가 없냐면 폴더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 안에? 컴퓨터 안에 원래 폴더라는 건 원래 존재를 하지 않는 거래요. 그 말이 뭐냐면 이 폴더들이라는 거는 그냥 효과적인 뭐일 뿐이냐면 효과적인 conceptualization, 일종의 개념화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폴더라는 것 자체는 원래 컴퓨터 안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인데 그냥 폴더를 왜 만들었냐 사람들이 그냥 효과적으로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심어주기 위해 편리하기 위해 만든 것일 뿐이다 라는 뜻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designed, 얘도 PP죠. 설계된 개념화일 뿐이다. 뭐 하려고 설계된 거냐면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됐어요? 즉 그런 것들을 좀 더 사용하기에, to use, 사용하기에 굉장히 easier, 쉽게 만들기 위해서 설계된 효과적인 개념화일 뿐이지 컴퓨터 안에 그 폴더라는, 우리 폴더라는 게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갖고 다니는 파일 같은 거 어떻게 모아놓는 것들이잖아. 그건 원래 실존하진 않는 건데 그냥 컴퓨터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쉽게 빼다 쓸 수 있게 개념화로서 폴더라는 걸 그냥 만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말이 어렵니?
지금 우리가 요쯤 돼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읽고 있냐? 우리는 썸이 지금 밑줄 친 요 개념화 모델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설명에 대한 글이야. 개념 모델을 사람들이 왜 만드냐면 그냥 뭔가 단순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만드는 걸 개념적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굳이 완벽하거나 정확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냥 사용하기에 굉장히 쉽게 그냥 개념화를 하기 위해서 폴더를 만든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폴더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내용들을 집합으로 이 폴더라는 거에 넣기 쉽게 위해서 만든 것일 뿐이다. 이 폴더 그 자체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따라오시죠. Sometimes, 때때로 이러한 depiction 하면 표현 방식, 묘사 방식이란 뜻이야. 이러한 묘사 방식은 때때로 근데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그러나 라는 말이 있어. 사실 그러나란 말은 여기 앞에 써주는 게 좋은데 외국인들이 가끔 이렇게 뒤에 써주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있잖아요. 이 단순한 폴더 같은 이런 개념화라는 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confusion, 혼란을 add, 추가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냐? 여러분들이 reading, 읽을 때 뭐를 읽어? 요거 갈까? 접속사 뒤에 이렇게 ing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접속사를 살린 분사구문이라고 우리가 배우죠. 분사구문. 즉 읽거나 visit, 방문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인터넷의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를 읽고 방문할 때 거기서 보여지는 material, 그 자료는 appears to, 뭐뭐처럼 보이냐면 be on the device, 여러분들의 그 기기죠. 그 노트북이든 휴대폰이든 태블릿 PC든 이런 기계상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for이 왜냐하면이죠. 그것은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이기 때문이냐? where이라는 거 동그라미 칠까? where를 그냥 여기서 the place라는 명사로 해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즉 곳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 화면상에 어떤 인터넷 어떤 글이 쫙 나오잖아. 그게 어떤 장소냐? 즉 그것이 전시되고 사용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기계상에 그런 자료가 뜨게 된다 라는 건데,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러나 in fact, 실제로는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휴대폰상에 어떤 자료가 뜨잖아. 근데 실제로 그 자료는요, 어디 안에 있는 자료냐면 클라우드라는 그 서비스 알죠? 클라우드 속에 있는 그런 자료이고요. 이러한 자료는요, located, 얘도 PP, 우리 문법이야 이거.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는 거냐면 실제로 아주 distant, 먼 기계의 위치에 있는 그 클라우드라는 곳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어떤 자료를 검색하면 이렇게 뿅 하고 뜨잖아. 그럼 이 자료는 여러분들 휴대폰에 나타나서 여러분들 어떤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자료가 아니라 이것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더 멀리 떨어진,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야. 어떤 회사가 만든 거잖아. 이렇게 먼 곳으로 있던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 화면상에만 띄워주는 자료일 뿐이지 여러분들 휴대폰 안에 그 자료가 있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 결국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 개념적 모델, 이 글의 핵심이죠. 이 단순하게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든 이 개념적 모델이란 것은 이란 뜻이야. 일종의 뭐냐? 하나의 coherent. coherent는 외워야 되는 영어 단어고 1순위 단어거든. 일관된이라는 단어야. 이거 외워야 돼요. 알겠죠? 같은 말은 이런 단어가 있네요. consistent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동의어예요. 하나의 일관된 어떤 이미지입니다. whereas 세모. 반면에, 그러니까 개념적 모델이라는 걸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일관된 이미지이긴 반면에 그 개념화 모델이란 건 실제로 consist of,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 각각이 뭐가 되어 있냐 이렇게 꾸며줘야 돼. 요 located 할 때 얘도 역시 우리가 pp라고 하죠.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 각각이냐, 어디상에 위치되어 있는 각각의 일부냐, 결국 다양한 기계로부터 여러분들 휴대폰 화면에 딱 오는 것일 뿐입니다. 다양한 기계. 어떤 기계냐? 요 대시 또 꾸며줘야죠. 어떤 거냐면
could be almost 거의 anywhere 어떤 다양한 곳에서 이 세상의 어떤 다양한 곳에서 세계 어디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그런 기계에 위치되어 있는 그 각각의 parts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 개념적 모델. 쉽게 말해서 이거야.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어떤 정보를 검색하면 여러분들의 정보창에 어떤 정보들이 뜨잖아. 휴대폰에. 이 정보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관된 이미지로 여러분 화면에 뜨죠. 일관된 이미지로.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전 세계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곳에서 하나의 파트,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죠. 파트.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로 이루어진 거를 어떤 단순하게 여러분들 화면상에 띄워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는 좀 노재민 글을 선생님이랑 읽은 거예요. 이런 글을 참 재미없죠? 그냥 이런 걸 우리는 개념적 모델이라고 한다라는 글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주제 5개와 제목 5개를 반드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개념적 모델이란 건 뭐 한다? simplify. 단순화한다. 이거 외워야죠. 단순화한다. 개념적 모델이란 건 단순화해주는 도구래요.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화시켜주는 건데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요. 이 복잡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이해 가능하고 사용하기 쉽게 만들려고 만든 시스템이다.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even though랑 같은 말이니까요. 비록 뭐일지라도 걔네들이 완전히 정확한 representation을 제공하지 않을지라도 representation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이라고 외우면 돼요. 표현, 어떤 대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진 않지만 그냥 단순화된 모델로 개념적 모델이 여러분들 사용하기 쉽게 폴더화로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라는 글이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요즘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인터페이스란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거든. 요즘 항상 화두가 돼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란 건 이거야.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서류 문서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고 다니는 어떤 종이 그 자체 있죠. 종이 파일. 이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뭔가 구현을 하고 싶어. 컴퓨터로 구현을 하고 싶으면 이걸 우리가 비슷하게 뭘 만들어요? 폴더라는 개념을 우리 컴퓨터나 휴대폰에 만들죠. 그러면 이 폴더라는 컴퓨터에서 구현될 수 있는 이 폴더가 존재하는 이유는 요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에 들고 다니는 이런 종이, 문서, 서류 있죠. 요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컴퓨터로 구현해낸 걸 우리가 폴더라고 하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인터페이스. 알겠죠? 현실과 현실에 있던 어떠한 사물을 컴퓨터에서도 그대로 비유적으로 접목시키는 현상을 인터페이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요즘 중요한 화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인터페이스라는 단어도 외워주셔야 돼서 돌아갈게요. 따라서 사용자의 어떤 인터페이스, 현실의 모델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어떻게 구현한 형태라고 했죠. 이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rely on, 의존한다. 이 단어는 알죠? 의존한다. 뭐에 의존하냐면 바로 개념적 모델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uch as, 예를 들어 파일이나 폴더 같은 거를 통해서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도와주기 위해서요. 사용자가 interact,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상호작용해? 복잡했던 디지털 시스템을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서 요 두 번째 예가 주제로 나오면 여러분은 과연 고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굉장히 어렵겠죠. 요즘 모의고사와 수능은 이런 식으로 다각화해서 여러분들의 심층적인 독해 수준을 요구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거 보면 그냥 가볍게 갈까? 단순화된 이러한 표현이란 것은 때때로 만들어냅니다. 오해. 우리 아까 위에서 윗글에서 여기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그러나 이러한 표현 방식은 때때로 confusion,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 주제가 요 세 번째야. 단순화된 표현은 때때로 뭘 만들어내냐면 misunderstandings, 오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요? 얘네가 hiding, 숨길 수가 있대요. 숨김으로써. 진정한 그 underlying, 그 내재하는 이렇게 해야 돼요. I예요. 내재하는 기술적 시스템, 그 안에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대한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거에 진정한 어떤 구조를 약간 숨길 수도 있다. 그런 거면서 뭐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인데 얘는 뭐 약간 70에서 한 80% 정도 되는 정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 위에 거 두 개는 약간 100%의 주제로서 합격이고요. 알겠죠? 밑에 내려가 볼게요. 디지털 콘텐츠라는 건 종종 appears, 등장합니다. 어디서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어떤 각 지역에 있는 것처럼 등장을 합니다. 유저들에게. 하지만 그것은 distributed 하면 분배가 됩니다. 이것은 뭘로 분배가 되냐면 어디에 걸쳐서 across 뭐에 걸쳐서 먼 거리에 있는 시스템 아까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얘기했죠. 여기 나오네요. 클라우드 베이스드 서버 이런 것들 뭐 미국에나 있겠죠. 그런 거에 있는 그런 데서 분배가 되는 어떤 특성이 있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 개념적 모델이란 건 뭘 만들어내냐? unified 이거 외워야 될 단어네요. unified 통합된 이란 뜻이야. 일종의 통합된 perception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대요. 어떤 시스템들의 통합된 인식이냐? 현실에서 composed of 하면 구성된 아주 multiple 다양하게 분배된 components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이란 뜻이야. 그러한 통합된 어떤 형태입니다. 왜냐? 부분들의 총합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목이 뭐냐? 이거예요. 이해하라. 뭘 이해하냐면 개념적 모델을 이해를 하세요. 단순화하는요. 복잡한 기술 시스템. 얘가 가장 기본적인 주제고요. 두 번째, 어떻게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또 나왔죠. 어떻게 사용자의 인터페이스가 아니네. 어떻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맞아요. 사용하는지 개념적 모델을 어떤 usability 사용 가능성을 improve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념적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글도 좋은 주제고요. 그 다음 이 글은 주제가 gap 차이에 대한 글이다. 뭐 사이에서의 차이냐면 인식되고 실제 구조 사이에서 그래서 인식된 구조와 실제 구조 사이에서의 어떤 차이라고 보는 주제도 나올 수가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인식된 구조, 여러분들 휴대폰에 떠오르는 그런 인식된 구조가 있는데 그 실제 구조는 전 세계에서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라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엔 어렵다라는 글이거든. 그래서 요 두 개에는 항상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사용하세요 라는 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why, 왜 개념적 모델이 도움도 주고 때로는 유저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나요? 요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갔으니까 얘도 괜찮은 주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 아이고 어렵죠. 주제가 다양해서요. 이거 보세요. 즉 local 어떤 현지의 어떤 인식에서 to 어디까지? 분배된 현실 현대 컴퓨팅 시스템 현대의 컴퓨터 시스템 안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 지역 간에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과 분배된 실제로 어떤 분산된이라고 할까요? 분산된 그런 현실에. 근데 요런 거는 약간 되게 추상적인 주제라서 시험에 그렇게 출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가볍게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하고 요 밑에 요약문이라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요약문 같은 경우도 지금 선생님이 지금 하나 찍는데 18분이나 걸렸거든. 선생님이 지금 제대로 담으려고 이렇게 시간이 늘어나는 거거든.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요 5개 되는 요 요약문 있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영어 단어가 없게끔 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맞아 내가 읽었던 글이 요약하자면 요렇게 5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납득이 된 상태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주시기를 권장드릴게요. 괜찮죠? 아이고 내려가 볼게요. 30번은 짧아서 오히려 쉬울 수가 있습니다. 쌤이랑 같이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어렵다. 이거 보자. principle 이거 조심하세요. 영어 단어 principle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얘가 원리, 원칙이라는 뜻이고요. principle이라고 하면요. 얘는 주요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서로 다른 단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얘 주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주요한 transportation 우리 transportation 하면 무조건 교통수단이라고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기 모드까지가 수단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우리 developing world 하면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그러면 개발도상국과 같은 곳에서의 주요 교통수단은 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여전히 뭐 대도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주요 교통수단은 뭐냐면 여전히 워킹, 보행이다. 우리 걸어 다니는 게 주요 교통수단이죠. 근데요, because of 하면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니까 뒤에 구가 와야 되는 거야, 명사구. 뭐 때문에 우리가 보행 시스템을 하냐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constraints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걸어 다녀야 된대요. 제약이라는 뜻이에요. 제약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한계라고 외우면 되겠죠. 같은 말은 restrain이라는 영어 단어, restraints라고 이렇게 써줘야 명사가 되거든. 제약, 한계란 뜻이야.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의 제약 때문에 그러냐면 resource, 어떤 자원의 제약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자원의 제약 때문에 그러냐? needed, 요구되는.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PP 앞에는 항상 뭐가 생략되어 있다? 친구들, 빙이라는 게 생략이 되어 있다. 꼭 필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얘도 같이 써줘도 된다. 즉, 어떻게 요구되는 자원이 부족하냐? To operate, 운영하는. 뭘 운영하는? extensive, 광범위한 transit system, 교통 시스템. transit은 교통이라고 외우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돼. 광범위한 교통 시스템을 operate, 운영하는데 need, 요구가 되는 자원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요한 교통수단이 뭐다?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갈게요. 아이고, 사람들은 보통 커버합니다. 뭐 수용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뭘 수용하냐면 아주 긴 거리를 항상 우리 사람은 on foot,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 발로 수용을 합니다. 발로 이동을 합니다. 매일. 됐죠?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expend, 소비합니다. 그들의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데 어떤 에너지를 사람들은 소비하냐? 요 대시 뒤에서 앞을 요렇게 꾸며주죠. 어떤 에너지를 사람들은 매일 소비하냐? 사람들이 여기 hardly, 요 단어 아시죠? 뭔 뜻이야? 거의 뭐뭐가 없는 이라는 뜻이죠. 같은 말은 rarely. 이거 시험에다 나오는 것들죠. 그리고 hardly, 그리고 scarcely. 단 하나도 모르면 안 되니까 다 적어놓을까? scarcely, 그리고 seldom. 요러한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얘네가 거의 뭐뭐 않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spare는 뭐냐면 여유가 있다라는 영어 단어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즉, 사람들이 거의 여유가 있다 없다, 거의 여유가 없는 그러한 인간의 에너지를 항상 소비하면서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긴 거리를 맨날 이동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alking, 보행이라고 할게요. 그러한 컨디션, 조건 하에서의 이런 걷기는, 보행은 이다. 아주 unavoidable, 피할 수 없는 burden, 부담이다.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부담이에요. 어떤 부담이냐? 뭐 대신 꾸며주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표시를 해줄까? 즉, consume, 소모하는 아주 생산적인 capability, 능력, 사람들의 어떤 생산적인 능력을 소모시키는 아주 피할 수 없는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긴 거리를 사람들이 걷고 다니는 것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내려가 볼게요. 근데요, 이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나 이제 Western Europe, 서유럽 같은 거 여기 나오네. 그러나 이런 곳에서는 attitude, 어떤 태도와 policy, 정책,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아까 위의 사례랑은 opposite, 정반대입니다. 와, 얘네 대박이다. 얘네는 많이 안 걷나 봐요. 즉, 얘네들은 이렇게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유럽 같은 나라는 이런 걷기를 부담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 walking이란 게 굉장히 efficient, 효율적이면서 healthful, 건강에 좋고 natural,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인식을 갖고 다닌대요. 원래 걷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너무 건강하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되게 긍정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된다. 그것이 뭐야? walking. 우리는 걷는 걸 오히려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고요. 거의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agrees, 동의도 하고요. 그리고 몇몇의 현재 이런 트렌드도 지금 should be reversed, 정반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즉, 걸어 다녀야 된다라고 이렇게 뒤바뀌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아주 ironically,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도 among, 어디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머신, 헬스장에서, 이런 인기 있는 중에서, 특히 집에서 이런 머신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트레드밀이라는 어떤 운동 기구인데 헬스장 가서 인기가 있는 게 트레드밀이라는 운동 머신이래요.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 하는 것들이냐면 대신 꾸며줄까요?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시뮬레이트 하는 트레드밀이라는 기계가 있대요. 얘가 뭐냐면 시뮬레이트는 뭔가를 모방하다 라는 뜻이야. 이 기계는 뭐를 모방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워킹, 이 보행을 모방해서 만든 운동 기계가 트레드밀이라는 기계인데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여기 컴마 위치가 나오면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그 기계는 됐죠? otherwise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라고 여러분들 외우세요. 그 기계는 뭐가 될 수 있냐면 could be 뭐가 될 수 있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기계는 성취가 될 수도 있다. 뭐와 함께? transport purpose. 그러니까 뭐야? 아유 이게 뭐라고 하냐. 그 교통수단의 어떤 목적. 됐죠? 그 길거리에서 교통수단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성취가 될 수 있는 그런 머신입니다. 됐어요? 대신 그러니까 이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교통수단으로 원래 그렇게 해야 돼. 여기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대신에 라고 해석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대신에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 트렌드밀이라는 요 헬스 트레인 기구 있죠? 얘가 우리 교통 맨날 수단할 때 하는 실제 이 보행을 모사해서 만든 기계인데 뭐 러닝머신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쌤이 가볍게 갈까? 보행이란 건 개발도상국에서 제한된 인프라와 자원 때문에는 필수적이라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긴 하지만 됐어요? 부담스러운 교통수단으로 기능한다. 근데 여기서 살짝 아쉬운 거는 서양에서는 근데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까지라는 주제까지 쓰면 굉장히 더 좋은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보행이 일상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유익한 활동으로 재정의가 된다라는 영어 단어고 여기서 beneficial 이라는 단어가 유익한 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voluntary는 자발적인 이란 뜻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refined는 재정의가 된다. 요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밑에 거를 보자면 가볍게만 가면 이렇게 가면 돼요. 경제적 인프라적 어떤 차이는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이 걷기에 대한 상반된 인식 좋죠? 서로 다르잖아. 상반된 인식으로 형성할 수 있다. 그럼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런 단어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 contrasting, 상반된 attitude, 상반된 인식이라는 이러한 영어 단어가 있는 주제도 고르면 아주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선진국의 현대적인 생활 방식은 이 걷기라는 신체 활동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포함되기보다는 인공적으로 재현되는 또한 역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선진국을 가만 보면 그냥 걷기가 자연스럽게 포함이 된다라고도 보지만 우리 아까 인공적인 재현이 뭐냐면 우리 아까 뭐였어? 얘가 뭐였어? 트렌드밀이었나? 트렌드밀이라는 어떤 걷기 기구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약간 이게 재현이 되는 어떤 역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인 주제이기도 하지만 나쁘지는 않은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단어를 외우냐면 paradox라는 영어 단어를 외워주셔야 돼요. 얘가 역설이라는 단어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integrate라는 영어 단어가 뭐뭐와 통합되다 약간 이런 뜻이야. 통합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런 단어도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볼까요? 이 교통과 운동하는 방식 같은 게 전 세계 사회 간의 자원 접근성과 어떤 불평등의 더 넓은 차이를 반영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얘가 주제라고 하면 선생님이 살짝 부족하긴 한데 이런 걸 우리가 윗글을 읽고 추측을 할 수 있죠. 왜냐? 어떤 개발도상국과 서양에서 이 워킹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게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원 접근성과 어찌 보면 불평등의 어떤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추측은 해볼 수는 있다 정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ractice는 우리 방식, 관행이라는 영어 단어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고요. inequality라고 하면 불평등이 될 것 같고요. 얘는 자원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얘는 이용 가능성이라고 여러분들 모르면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요렇게 한번 5개를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지금 읽은 요 30번 지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제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왜 얘네가 다 주제가 될 수 있지? 반드시 생각을 여러 번 하고 납득까지 되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요양문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모르는 영어 단어 있으면 받아 적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성에 아무거나 뽑아볼까? 여기 demanding이라는 영어 단어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외워야 돼? 힘든이라고 외워야 돼요. 알겠죠? necessity는 필수 활동이라고 외워야 돼.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단어 정리하고 외워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이제 이어서 31번 갈게요. 31번부터는 빈칸 추론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글인데 선생님이랑 하나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우리 just like 하면 마치 뭐뭐처럼 이라고 해석해주면 해석이 쉽습니다. 마치 해볼게요. 아이고 how는 세모를 한번 쳐볼까요? 다른 방들 당신의 집안의 다양한 방들이 can cause 일으킬 수가 있다. 뭐를 일으킬 수 있냐면 anxiety 어떤 여러분들의 불안이라고 할까요? 불안을 일으킬 수가 있는 방식. 여기 how를 방식이라고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다양한 방들이 있잖아. 그 다양한 방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히려 불안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처럼. when 뭐 할 때?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when 뒤에 이렇게 ed가 오면 우리가 pp가 있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 사이에는 항상 being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즉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뭐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여러분들의 방들이 엄청 많은데 많은 스터프는 물건이란 뜻이야. 여러분들 방에 가봐. 물건들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각 방마다. 그런 게 있을 때 불안이 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처럼이라고 해석을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즉 똑같은 게 is true. 여러분 이렇게 the same is true for 하면 뭐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기 빠졌네. 뭐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이들도 방이 산만하게 물건들이 많으면 아이들이 혼란을 느낀다, 불안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볼게요. if 만약 어떤 놀이 스페이스 공간, 어떤 놀이 공간에서 라고 할까요? 놀이 공간에서 요렇게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구조를 잘 봐야 되니까 if에 세모를 칠까? 요렇게 보자. 어떤 놀이 공간의 집 됐어요? 모든 놀이 공간 집인데 아니야 여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얘들아 요렇게 끊어야 되겠다. 쌤 이거 봐. 쌤 이제 눈치챘어. 쌤이 왜 눈치챘냐면 if 절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 얘들아 여기 if 절에 주어랑 동사가 있잖아. 요 houses가 동사예요. 됐어요? 뭐뭐로 뭐라고 할까? 뭐뭐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 뭐뭐가 들어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동사로 외워주셔야 되겠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놀이공간에 아이들이 놀이공간에 모든 어떤 장난감이 다 채워져 있다면 됐어요? 어떤 장난감으로 채워져 있냐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has been pp 요렇게 has been pp 있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현재 완료 수동이라고 해. 언제 외국인들이 쓰는 문법이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뭐 되어 왔다 요렇게 해석할 때 쓰는 문법이야. 요거 기억하세요. 즉 얘가 구매되어져 왔던 모든 장난감으로 들어차 있다면 됐어요? 즉 그들에게 아이들이 뭐 할 때부터? since birth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의 방에 구매되어져 왔던 모든 장난감들로 만약에 놀이공간이 houses 들어차 있다면 이란 뜻이야. 와 그러면 아이들은 may not be able to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표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감정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아마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기분을 느끼냐면 본인들이 overwhelmed 되었다. 얘가 pp죠. 압도당하고 있다, 압박감을 받고 있다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스터프, 물건으로 붙어요. 됐죠? 그러니까 장난감을 아기 방에 여러분들 방에 많이 채워놓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어갈게요.
이것은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에게 뭐를 상기시켜주냐? remind of 하면 뭐뭐를 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뭐를 상기시켜주냐면 how 방식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쌤이. 방식을 설명해 준대요. 우리에게 방식을 일깨워 준대요. 즉, 여성들의 look, 여기서 look은 명사야. 모습이라고 해석하면 돼. 여성들의 모습을 연상시켜 준대요, 우리에게. 여성들의 그 closet, 옷장. 근데 옷장이긴 옷장인데 어떤 옷장이냐면 packed, 얘가 pp죠. 뭐뭐로 가득 찬 옷장. 여기 사이에 항상 빙이 생략되어 있다는 기본이에요. 뭐로 가득 찬 여성의 옷장이 떠오르냐면 full of, 뭐로 가득 찬? 옷들로 가득 찬 여성들의 어떤 옷장, 뭐 요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요. 됐나요? 그리고 여성들이 아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생각할 거냐? I have nothing to wear. 와, 나 입을 거 없어. 라고 생각을 해주는 어떤 여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줄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갈까? 아까 요 how에 얘가 주어가 되고요. 요렇게 여기 동사로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갈게요. revision이라고 하면요, 정리라고 외우자. 정리정돈이라고, revision. 얘가 원래 revied, 여러분들 revied에서 잠깐만. 보자. revise가 원래 여러분들 수정하다, 정리하다 이런 뜻이거든. 여기서 나온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정리가 도와준다. 모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게? see, 볼 수 있게. 뭐를 볼 수 있게? what, 뭐뭐 하는 것이라고 관계대명사 우리 중3 때 배웠잖아. 즉 그들이 가진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여러분 이렇게 갈까요? 얘 목적어, 얘 목적격 보어잖아. 그러니까 얘도 목적격, 보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 앞에 여러분들 투부정사가 생략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 요 help라는 게 준사역 동사니까요. 즉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진 것을 다시 한번 보게끔 해주고, 그들이 소유한 것, 요것도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그들이 소유한 것도 사람들에게 뭔가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여러분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정리해줘야 된다. 방 청소해라 라는 글이에요. 내려갈게요. when 뭐 할 때냐면 이거 위에 거 다 지워보자.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이렇게 괄호를 칠게요. when 뭐 할 때? There is too much to see. 내가 봐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또 내가 step over, 내가 계속 밟고 지나가야 될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엄청 많은 인풋이 많다면, 여기서 인풋은 뭐냐면 입력이란 뜻인데, 여러분들이 막 방이 어수선하잖아? 머릿속에 입력이 많이 될 거 아니야. 이것저것 정보가. 이렇게 되면 결국 아이들은 have 아주 hard time, 시간을 아주 선택을 하는데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여러분 이거 알죠? have time ing 이거 같이 가주셔야 돼. 뭐뭐 하는데 힘든 시간을 겪다 라는 뜻이죠. 선택하는데 힘든 시간을 아이들은 겪게 됩니다. 우리 어수선함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가 떠오르냐면 선생님은 mess라는 영어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적어 놓으시고요. 내려갈게요. 그리고요,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 갈게요. streamlining 이라고 영어 단어가 있거든. streamlining이 뭐냐면 단순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ing니까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따라서 놀이 공간을 단순화하는 것이 is so important.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you want, 원하죠? 당신의 아이들이 투부정사하기를 원하죠? 느꼈으면 좋겠죠? inspired도 받고 imaginative 했으면 좋겠죠? 즉 영감을 받고 상상력을 느끼기를 당신은 원하시죠? 부모로서 그 어떤 방안에서 여러분들은 원치 않을 거예요. overcome은 극복하다 라는 뜻이죠. 극복하다.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 영어 단어 indecision. 여러분 decision이 결정이잖아. 그럼 indecision은 결정하지 못함이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결정도 아무것도 못하는 걸 우리는 우유부단함이라고 영어를 하죠. 결정장애. 쉬운 말로 결정장애. 됐죠? 즉 여러분들은 결정장애를 갖다가 맞아.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해석이 안 맞네. 얘들아 요렇게 가야 되겠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기 overcome with가 있었네요. 얘는 수거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거 적어놓자. 우리 overcome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래 극복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외웠었어요. 극복하다. 근데요, 여기서 어디까지 했냐? overcome with 요거 두 개 적자. 굉장히 어렵거든요. 얘는 뭔 뜻이냐면 극복하다가 아니라 뭐뭐로 가득 차다 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로 가득 차다 할 때 우리가 be full of 이런 거 쓰잖아. 요런 뜻에서 쓰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해석을 하면 위에 이렇게 가면 돼. 즉 부모들은 자녀들의 결정장애로 가득 차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뭐로 가득 차기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주시고 요거 필기 잘 해주시고 이제 여기 주제 5개와 제목 5개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선생님 이거를 해석을 하나하나씩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단어 모르는 걸 잘 받아 적으면서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본 수업 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가령 이런 거 조심해. 선생님이 여러분들 봤는데 모르는 영어 단어가 여기에 있을 텐데 안 적었으면 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두 번째 문장에 clarity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죠. 근데 얘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잖아. 명확성이잖아. 그럼 명확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사전에 찾든 아니면 요 밑에서 찾았든 간에 여러분들의 영어 단어장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게 다 이해가 되셔야 되고요. 한 장 넘겨서 요약문도 선생님이 방금 부탁한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잠깐만 여러분 선생님이 29번부터 사실 여기에 34번까지 강의를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41분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강의는요 요렇게 안 하고 29에서 31번까지 요 3개 분량밖에 안 되지만 요 3개 지문 분량만 일단 영상 촬영을 올리도록 할게요.